가시오. 아니, 길림을 어떻게? 오빠를 찾아왔죠. 혹시 김혁이라는 사람을 모르세요? 김혁? 잘 모르겠는데 누구요? 좀 아는. 자, 좀 앉지. 어서. 마침 잘 왔어. 이제 간도에서 굉장한 폭동이 일어나게 될 거요. 고민대론을 놀라게 만들고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에게 혁명적 영향을 주자는 거요. 그놈의 일국 일당제 원칙이라는 게 좀 시끄럽기는 하지만 어쩌겠어. 내 중국 당에도 편지를 냈으니까 간도 폭동만 끝나면 우리 하요파의 대량 입당이 예견돼요. 미인도 그만하면 당에 들만하지, 어? 왜? 당직은 만주 총국 책임비서의 말도 믿어지지 않소? 종파와는 아주 인연을 끊었으니까요. 폭동을 하든 재건을 하든 전 아무 흥미도 없어요. 여성들은 그렇게 단순하다니까. 아무 나라에서도 그 파쟁 속에서 혁명이 발전하는 거요. 글쎄요. 어쨌든 전 파벌 투쟁을 죄악으로 보는 순수한 투사들을 찾아가려고 해요. 아, 그래서 김혁이란 사람을 찾았구만. 길림에 와서 찾는 걸 보니 차광수 패같군 그래. 차광수 선생은 저도 아는데요. 이제 만나게 될 거요. 그도 우리와 손을 잡게 될 테니까. 송파군이 그한테 갔어. 선생님도 국민부를 폭로 규탄한 송토문을 보셨겠죠? 봤어. 군민부는 그것 때문에 아주 망해버렸지. 특히 삼원포 청년동맹 명의로 된 송토문은 상해를 들었다 놨으니까요. 민족주의 고도들이 모두 새파래졌댔어요. 임시정부 총리 대신도 국민부 때문에 민족주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느라고 책상을 쳤고요. 어쨌든 볼만했어요. 김송주라는 분이 굉장한 인물이라는데 혹 모르세요? 알고 있어. 잘 알아. 군벌경찰이 그를 체포한 것도 알고 있고. 그래요? 나이 아주 젊은 양반인데理論이 대단하오. 좀 만나봤는데 조선혁명이 프로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걸 이해 못하고 자본주의를 뒤집어 엎고 세계 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우리 구호에 몹시 의견이 있어 하더군. 그분을 파쟁꾼들이 또 밀고 한 게죠. 틀림없어. 무슨 소리요? 동지를 죽이는 판인데요. 언제 왔냐? 저 왜 혼자 왔어? 차광수를 못 만났어? 만났죠. 어떻게 도도하게 나오는지 그의 안중에는 만주총국 책임비서도 얘 친구도 없더군요. 정 같이 투쟁할 생각이면 만주총국도 파도 해산해버리고 자기네한테 찾아오라는 겁니다. 책임적인 자리를 주겠다는 말도 했겠지. 말했죠. 그런데도 험담투성인데 나중에 말씀드리죠.
오빤 창피하지도 않아요? 밤낮 그런 신부로만 다니고 자존심도 양심도 친구도 친척도 다 잃어먹고. 시끄러워. 따라다니면서까지 있는거려. 누가 뭐 오빠를 따라온 줄 알아요? 됐어. 차광수가 결론할 수 없을 테니까. 결론할 사람이 따로 있어. 1930년 길림 감옥. 아, 김혁덕무요? 그래, 또 무슨 좋은 소식이 없어? 얼마 전에 또 볼 일 있어 어머님한테 들렸대는데. 일 없어.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있는 좋은 분이여. 겉은 반동의 옷을 입었지만 속심은 다르. 그게 얼마나 좋소? 글쎄, 작년 가을에 기별이 있고선 통 소식이 없으니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시더군요. 이렇게 된 행편을 모르시고. 그래 어떻게 대답했으면 좋을지 몰라 망설이다가 이거 안 됐구나 하고 불쑥 나간 소리가, 어머님,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제가 가서 만나면 곧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 그거 참 말 잘했어. 어머님은 모르실까요? 차동무람 알려드리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많으시겠는데 동무들 의견이 모두 알려드리지 말자고 해서. 그래,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왕청문에서 일어난 일을 두고 국민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셨는지 사람의 의리를 저버리고서야 사람일 수 있는가고 하시며. 그러실까요? 그 양반도 어머님이 지어준 밥을 많이 먹고 다닌 사람이요. 어머님은 밤이 깊어 아버지한테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밥을 지어준 게 몇천 그릇이 될 거요. 발사계도 빨아 말려주고 빚까지 내어 그들의 로자까지 보태주고. 그래서 더 고생하셨고 탈까지 만난 어머님이신데 노하실까요?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라는 게 사상적으로 우지적으로 결합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도 통절하게 느꼈어. 차동무, 다른 소식은 없어? 길림 오중학교도 그렇고 부근 마을들에 파괴된 공청 조직들에 대한 복구 정연이 적혀 있는데. 보겠어. 이보다 더 깊은 소식이 또 어디 있겠어. 그리고 화여파 만주 천국 비서가 우리와 손을 잡자고 사람을 보냈는데 적당히 말해서 돌려보냈어. 힘을 합치자는 건데 그들이 나쁜 버릇만 고치면야 이렇지. 어쨌든 우린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예의 있게 대하면서 우리의 원칙을 내세워야 할 거요. 속심이 뻔한 걸 국지당이 화여파를 제일 인정한다느니 뭐니 하길래서 우리와는 화여파란 것을 해산한 다음에 만나자고 했더니 좋아 안 하더군. 하긴 정파의 버릇이 붙어 넣으면 되긴 힘든 것 같아. 김혁동무 어떻소? 정말 그 버릇은 그렇다니까. 다른 게 없어.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면 손을 잡는 거고. 김혁동, 시도 보고 곡도 봤어. 시내가의 작은 배가 인젠 전투함이 됐더구만. 명문자회라는 게 뭐겠어? 결의에 대한 사랑과 굳은 신념이 우러나오겠으면 그게 명문자예요. 노래 이름은 혁명가라고 하고. 혁명가 좋구만. 선율도 박력 있고 가사도 좋구만. 그럼 우리 여기서 함께 불러보잔 말이오. 그런데 조용히. 우리는
들막지라 희망의 터대는 붉은 기요 외치는 구호는 투쟁뿐 예불 든 소리에 목이시 우리 핏자래던 놈들아 맹렬한 제부의 전투에서 우리의 대원은 대패해 동무들, 이제 내 하는 말을 명심해 듣고 앞으로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혁명 사업을 끝까지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지들을 구해야 하며 그 대열을 넓혀야 한다. 일단 동지를 얻으면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동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 일단 동지를 얻은 다음에는 생사를 같이 해야 한다. 동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동지를 얻을 수 있다. 알겠습니까? 네! 동무들, 이 말은 김성주 선생님의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드님께 남기신 유언들 중에서 그중 깊은 뜻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재작년 여름에 김성주 선생님이 이 자자튼 마을에 오셔서 우리 진명학교를 가난한 집 자제들까지 모두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개편해 주신 것은 바로 동무들이 자라서 그러한 혁명동지로 되기를 바래서 그러신 겁니다. 알겠지요? 선생님! 어떤 여자가 선생님을 찾아온다면서 족이 왔는데 수상해서 초막에 붙잡아 가뒀습니다. 그래, 어디서 사는 누구라고 자기 이름도 되지 않았어? 허튼 소리를 해요. 왕청같이 뭐 상해에서 산다고 하면서. 상해? 예, 그래, 이름은 뭐라고 했어? 그 무슨 운주라고. 아니, 운주? 그 여자가 누굽니까? 글쎄, 누구랄까. 어쨌든 반가운 손님이요. 어디서 왔대? 상에서 왔대. 상이 어디야? 상해를 떠나시던 그날에 벌써 말씀드렸어야 할 걸. 이제까지 속이고 있은 제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그날 밤 리상석 씨를 쏜 사람은 공원에 제 오빠와 함께 와 있던 윤모라고 하는 화요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 저희 오빠도 공모자였죠. 그래, 그런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남매 사이니까요. 나는 친구를 죽인 살인자들을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남매간이라고 해서 그런 자들을 두둔해주는 사람과도 그저 좋게 지낼 수 없어.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전 사실 그 문제를 사과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건 아니었어요. 제가 순진한, 아니 어리석은 꿈만 꿨다고 할까요? 아직 생활을 모르는 여자였어요. 절 비웃지 마세요. 여기에요. 선생님, 저 웬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운주동무가 여기를 어떻게?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예. 그래, 상해에서 언제 왔어? 저 바쁘신 때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반갑소. 자, 어서 들어가기요. 다정하고 눈물이 많은 김액인데 수천리 길을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울게 만들다니. 선생님, 미안합니다. 이런 개인 문제까지 들고 와서. 일 없어. 날 믿고 왔겠는데. 그런데 좀 복잡하구만. 내 김혁의 사람됨을 너무도 잘 아는데 그 고집이라는 게 또 이만저만이 아니니까. 운수동무, 여기 있다가 나와 같이 김성주 동무를 찾아갑시다. 아니, 김성주 그분을요? 그래야 이 문제는 풀릴 것 같소. 이 시기 간도에서는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무모한 5.30 폭동을 일으켰다. 그로하여 조직은 파괴되고 정세는 매우 긴장해졌다. 예, 입맛을 놈이 광상대가 나도 조선 독립자금을 기부한 사람이다. 이놈들아! 지주 자본가들을 탄호하고 연홍 소비에트 정권을 건설하자! 요즘 간도 폭동에서 욕을 당한 중국 측 자산가들의 피해 자료를 과대 선전하여
만주 군벌 정부와 조선인 공산당 사이에 반목을 격화시켜 이 기회에 조선 공산당 세력을 아주 뿌리 빼자는 것이다. 각하,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은 청년 조직들의 지시가 하달되었는데 첫째로 간도 폭동을 종파 사대주의자들의 좌경모험주의적 망동으로 반대 폭로하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청년 지도자 김성주의 신변을 보호하자는 것이 비밀 지령으로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길림 감옥에서 그를 석방하도록 왜 모르고 있었는가? 미처 선술세 없이 길림 독군부가 그만. 알고 보니 감옥의 간수들은 물론 존호까지도 그를 매우 동경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깊은 곡절이 얽혀 있습니다. 장작산의 신봉인 길림성 경찰청장이 손 목사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손 목사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정원 의장까지 지낸 조선민족주의 운동의 큰 인물인데, 본래부터 김성주의 인물에 현혹되어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섰고, 또한 김성주 축군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영수의 석방을 위한 마쿠 공작이 있었겠고, 거기에 자기의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김성주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조선인민 대중의 압력이 장작산 길림 정부에 크게 작용하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인물이 19세의 청년이라고 했지. 우리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서 너무나도 늦게야 깨닫는 것 같구나. 각하, 참말로 그렇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일본 제국의 대륙 정책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로 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를 영수로 하는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권이 만주 전역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만 조선인들 속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길림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의 석방을 방관했으니 만회할 수 없는 실수를 했다. 이제라도 밑지어 협정을 내대고 그를 놓아준 군벌 정부의 압력을 가하는 거다. 그리고 외무성에 보고할 내용은 그대로 조선 총독부에 통과하라. 문제는 만주에 있는 우리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는 것이다. 저게 있어요. 한별 동지가 보내서 왔어요. 빨리 새마을로 피하라고 하셨어요. 길림은 지금 마검거 소동이에요. 뭐요? 새마을에 자리 잡고서는 볼세비크의 발간 준비를 다그치라고 하셨어요. 이번 편집 중심은 간도 폭동이 진정한 공산주의 운동과는 인연이 없는 종파 사대주의자들이 일으킨 좌경보험주의적인 망동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알겠어. 차강수 동무는 전하는 말이 없었어? 있었어요. 한별 동지 신변 보위 때문에 걱정하시면서 그 마을을 안전한 곳으로 꾸려놓으라고 강조하시더군요. 알겠어. 그리고 참 서른주라는 여동부가 찾아왔었다고 알려드리라고 했어요. 차 선생님이 전부터 그 동무를 잘 아는 사이인가 봐요. 한별 동지한테 그 동무의 가정 환경이랑 그리고 김혁 선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더군요. 그 여동무가 몹시 고민하고 있는가 봐요. 그 은주라는 여성이 고민하는 데 대해서 난 조금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고 전해줘. 물론 내 마음도 편하지는 않소.
그러나 지금 사랑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소? 그 동무가 자기 오빠와의 인연을 아주 끈그 나온다면 몰라도. 한별 동진 운주동무를 꼭 만나보시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한별 동무는 지금 어디 피신해 계시오? 어젯밤 도나로 떠나셨어요. 고기 조직이 폭동통에 다 파괴됐는데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감옥에서 쇠약해지신 건강 때문에 모두 말렸는데도 밀정들이 오글거리는 그 속으로 길동 쪽은 자기가 꼭 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어이 가셨어요. 도나에서 돌아오면 곧 새마을로 오시도록 하오. 꼭 그래야 하오. 알겠어요. 질서이 참 좋구만. 어? 무슨 곡조인가? 이 노래요? 이 노래는 저 김혁 형님이 배워준 노래인데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예요. 조선의 별이라. 노래에도 뜻이 있을 텐데. 아버님, 지금 조선의 하늘에 전에 없던 큰 별이 새로 나타났다고 길림이스랑 소문이 자자한데요. 옳거니 나라에 큰 인물이 나타나면 하늘에 꼭 샛별이 생긴다네. 그게 나라의 대통령 트일 징조라니. 예. 여보게, 내 임자한테 꼭 한번 물어보자던 건데 전에 길림에서 학생 한 분이 청년동맹일로 우리말에 가끔 찾아오곤 했다네. 그런데 그 사람인 저 다름 아닌 김성주란 분이라고 말들을 하는데. 참 아저씨도 김성주란 분이야. 지금 이 만주천지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울렀다 대던 국민부도 그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래요. 전에 저 운마을에 와서 사자대가리를 흔들던 에비에멜도 할아버지, 그건 에미에비엘이 아니라요. 그 사자대가리는 에멜파라는 거예요. 에멜팔메비 뭔지 꼭 척스럽던 그들도 그분만 보면 주랭랑을 친대. 여보게, 자네 그분을 만나봤나? 사실은 저도 그분을 만났으면 해서 그럽니다. 난 자네를 보고서 그분을 모시고 이 일을 보는 사람인가 했대구만. 예, 저도 이 세상에 났다가 한 번 크게 부들쳐볼 생을 했답니다. 글쎄 어젯밤엔 그분을 찾아가는 꿈까지 다 꾸었는데요. 꿈이요? 꿈? 무슨 꿈을 봤게? 이거 혼자서면 알고 있자던 노릇이 그만. 빨리 얘기하라요. 어서. 에라, 대통령이 틀 볶음을 나눌 셈치고 이야기하리다. 그분을 찾아 집을 떠나 밤낮을 걷는데 문득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를 이상한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발수염을 한 발이나 들이운 노인이 불쑥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사람이 아니고 신선일 테지. 그래서 그 노인이 날 보고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찾아가는지 내 아노라. 그분을 찾아가는 내 뜻이 무언고 빼앗긴 나라를 도로 찾고서 그럽니다. 내 생각이 기특하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 같구나. 거짓이 아닙니다. 귀신은 속여왔어도 아직 자기를 속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귀신 속이는 재주를 시험해보자. 나를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앞에 있던 바에는 큰 돌부처를 보냈고 그 부처 대가리엔 감나무 한 대가 솟았는데 빨갛게 익은 감들이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럼 신선은 없어지고? 그렇지요. 공중에서 말소리만 들려오는데 내 말을 듣거라. 내 당장 저 감을 따다가 요기도 하고 가난한 길손들을 구원해 줄지어다. 그러나 부처의 머리를 밟는 날에는 즉시로 천벌을 내려서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하련다. 이거 정말 야단 아닙니까? 부처의 대가리를 밟고 올라서야 감을 딸 텐데. 그런데 사람이 바쁜 먹이 들면 국리가 떠오르는가 봅디다. 어떻게요? 내가 올겨래 손에 쥐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부처의 콧구멍을 올리 콱 찔렀더니 부처가 냅다 재채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람에 꼭대기에 감나무가 흔들리면서 감들이 뚫렁뚫렁 떨어지더군요.
김혁동, 주인님이 깨겠어. 아이들이랑. 일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뿐이고 아이들은 없는 집이요. 그렇소? 자, 여기 좀. 그러고 앉은 게 꼭 이 집 아들 같더라니까. 정말 잘 왔어. 이 마을은 사람들도 모두 좋고 아주 안전한 곳이오. 운신이 있기는 그저 그만이라니까. 잘 돼서. 나도 잘하는 마을이요. 그래, 이 마을에 얼마 동안이나 있겠어? 나 말이요? 난 이 밤으로 돌아가요. 아니, 돌아가다니. 김혁동, 가룬에서 큰 해일 하나 하기요. 글쎄, 그래도 운신에 있을 사람은 병 있는 김혁이고, 그래서 보낸 건데 날더러 운신하라니 말이 돼요? 지금 여느 때게 벌써 이 그주필이 도무지 정세엔 깜깜이구만. 어디서 또나 이렇게? 도나에서 돌아와 길림에 잠시 들렸다가 떠났댔어. 아니, 200리 길이 넘는데. 이 옷을 말려야겠어. 나도 또 줘줄 텐데 뭐. 그런데 길림에서 운지동물 만났댔어. 시인의 사랑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소. 그러지 않아도 어느 기회에 내 심정을 말하자고 했대는데. 정혜동무한테 다 들었어. 죄지은 오빠와 결별하기 전에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건데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도 편협하고 옹졸하다고 남들이 말하지 않겠어? 글쎄. 글쎄가 아니라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무한히 사랑해요. 오빠와 결별하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굳세어지도록 그에게 힘을 보태주고 도와줘야지. 의견이 있는 모양이구만. 아니, 천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하는 게 동지요. 그 여성은 사회주의를 지향한 지도 오래되었다는데 앞으로 훌륭한 혁명동지가 될 수 있어. 참, 이번에 보니 운주동무는 담배를 끊었더군. 그 동무가 김혁동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으면 담배도 끊고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김혁동무, 동지를 위해서는 사랑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희생하고 나서는 게 우리들이 아니요. 난 아직 모르고 멀었어. 정말 사랑이 뭔지, 동지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 그래, 접수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모기 불무지 곁에서 사랑도 동지에도 동시에 표현할건 그래. 김혁동무, 운지동무는 차강수동무하고 토의해서 할빈으로 보냈어. 다시 만날 땐 제발 내쫓지 마오. 이젠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어. 아니, 왜 그러? 이 집 할머니한테 뭘 좀. 이것 보. 정혜동무가 끓여준 거요. 이 집에 뭐가 있겠어. 폐를 끼치지 맙시다. 가마, 이 집에 양주가 사신다니까. 우리 여기다가 만두 2개만 넣어둡시다. 시원한 잔물이나 한 그릇 줘. 또 오리다. 여기 평양냉면 대구명탕 없어도 샘물 한 가지만은 한 모금만 쭉 마셔도 온몸이 시원해나지요.
꼬꾸러져 혁명을 더 못하게 된다 한들 한별 그대의 곁은 죽어서도 떠나지 못하리라. 아, 내가 그만 깜빡 전화끈 그래. 정신이 번쩍 드는만. 왜 그러? 난 부족한 놈이었어. 한별동무는 나를 보고 싶어서 200리 길을 걸어왔는데 난 감옥에서 고생하고 나온 동무의 쇠약해진 몸을 위해서 단호리도 걸어간 일이 없으니. 아, 그러지 마. 200리가 다 뭐여. 김혁동문 우리를 찾아 몇천리를 오지 않았어. 자, 이 어둠막에서 만난 기념이나 남겨둡시다. 수첩이 없어? 카른에 모여 해야 할 보고 내용이요. 연구해보고 자세한 것을 적어도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조선혁명의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에 기초한 당명가업을 옳게 세우는 거요. 불바람 휘몰아쳐도 생사를 같이 하리라. 천금주로 살 수 없는 동지의 한없는 사랑 다진 맹세 변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도로에 피어나는 꽃은 그 정성 키운 것이고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은 그 사랑 주신 거라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 다진 맹세 편치 말자. 한별을 우러러보네.
광수. 아, 김혁이. 이야, 광수. 이야, 안녕하십니까? 왔구만. 이번 카르네에서 한별동무가 제기할 보고 원문을 봤을 테지. 빨리 의견을 정합해야겠어. 난 한자도 거칠 게 없어. 단 한자도. 조선혁명의 휴양한 진로를 봤을 뿐이요. 우리 혁명의 지평선에 솟아오른 태양을 봤단 말이오. 그래 찬소 광수. 김혁이. 야, 우리의 사랑하는 한별동무는 세상에 다시 없을 위대한 존재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요. 갈 길 잃고 암흑 속을 헤매던 조선의 모든 혁명가들이 이젠 승리를 확고히 내다보며 전진하게 됐으니 자, 빨리 들어가기요. 동무들이 모두 기다려. 김혁동무 아들 왔구만. 김혁동무. 정혜동, 김혁이 수고했어. 빨리 들어가기요. 수고했어. 어서 들어가요. 들어가기. 어서. 동무들, 내 전체 조직 성원들과 군중들의 의사라 할까 심정이라 할까, 그것을 대변해서 조직에 정식으로 제기할 문제가 있어. 아니, 뭔데? 뭔데요? 한별동무의 이름을 한일자 별성자 대신에 나일자 이룰성자를 놓아서 김일성 동지로 고쳐 불러야겠다는 거예요. 태양이란 말이지. 이야, 정말 그래요. 옳소. 태양을 의미하는 나일자에 나는 대찬성이요. 김혁동무는 어떻소? 사실 나는 동지 한별을 친으로 대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가지가지 전설을 지어내고 있는 인민들이 생각하듯이 나도 조선을 구하고자 하늘이 낸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결코 하나의 샛별을 비길 수 없어. 앞으로 나는 태양의 노래를 지으려고. 이야, 태양의 노래. 김일성, 그 이름을 세상에 대고 냅다 방송하기요. 옳수다. 우리의 신념을 선포하자는 말이에요. 예. 옳소. 예. 조성된 정세는 옳은 혁명 노선과 전략 전술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아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일념으로 성스러운 길에 나선 청년 공산주의자들인 것만큼 응당 이 절박한 시대적 요구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당을 창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켜야 합니다. 우린 조선공산당 해산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고 건전한 토대 위에서 당을 창건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절대로 정파분자들처럼 아무런 준비도 없이 당장 당 창건을 선포하려 하거나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려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정파분자들이 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혁명적 당을 창건할 수 없으며 설사 당을 창건한다 하더라도 그런 당은 자기의 사명을 옳게 수행할 수 없으며 반혁명의 공세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반드시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혁명 실천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만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육성할 수 있으며 조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무들, 조선혁명을 옳은 길로 이끌어 승리를 이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들이 자기 앞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어려운 혁명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큼 많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하며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 때마다 조선혁명의 주인된 입장에서 자체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 다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싸워나갑시다.
역사적인 카륜회의 이후 항일 무장 투쟁의 준비를 위하여 조선혁명군 대원들인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혁명화하여 묶어 세우며 무장 대오를 결성할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조선 국내와 국경 연안, 중부 만주, 도시와 농촌의 광활한 지대에 진출하여 맹활동을 벌였다. 1930년 할빈. 네. 안녕히 가세요. 원주, 잘 있었어? 원주, 날 용서하오. 난 정말 편협하고 옹졸하게 생각했댔어. 애인을 혁명동지로 보고 그를 진정으로 무한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늦게야 깨달았어. 그때 일을 너무 너여만 하죠. 전 언제나 믿어온 거려. 믿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때도 있었죠. 지금 사는 보람을 느끼며 일하고 있는데 또 김혁 동지까지 오셨으니 전 정말 고맙소. 어서 오십시오. 저걸 좀 봅시다. 네. 참 오더가 착한 애서 동포 손님들을 만나 조선 담배를 한가 보더는데. 그래요? 자, 담배값만 봐도 반갑군요. 아니 왜 안 피우시오? 아, 내가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걸 좋아 안 한다고 해서 그러? 일 없어. 이제부터 운주동무가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응하겠어. 정말 고마워요. 정말. 그러나 담배는 안 피우겠어요. 저도 반지 청년동맹원이에요. 김성주 선생님도 만나 배웠고 김혁 동지도 이운주가 조선 여성답게 살 것을 바라실 테죠. 그런데 전 운주, 참,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전하겠어. 서른주 동무는 차광수와 김혁의 보증으로 반제청년동맹원으로부터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원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요. 아니, 김성주 선생님께서도 찬성하셨어요? 직접 추천하셨어. 아, 이번에 우리들이 그분의 이름을 고쳐 올렸어. 한일자 별성자 대신에 날일자 이룰성자를 놨어. 김일성, 만백성의 마음을 반영한 거요. 참말, 그분의 인간의 동지에는 태양빛이에요. 사람들 마음속 깊이에까지 속속들이 비쳐 들어오니까요. 그만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게 되더군요. 전 정말 벌써 그 사랑 그 동지에는 이제 온 민족을 쌓게 될 거요. 운지동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참되게 살며
카르네에서 제시한 당창을 망침 무장투쟁 노선을 관찰하면서 그분을 받들고 우리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해 나갑시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 의의 있는 자리를 위해서 한상 차릴 테예요. 동의하시죠? 아무렴. 앉아서 소리만 치워. 뛰는 건 내가 뛸 테니. 술은 한 잔밖에 안 돼요. 좋겠죠? 우리들이 이제 할 일은 이미 있는 공청 조직을 더욱 공고화하면서 기래선 철도부설 반대 투쟁 때 할빈에서 잘 싸운 청년들을 위하여 장악하고 반대 청년 동맹원 대열을 확대하는 거요. 그리고 올해 안으로 100정 이상의 무기를 구해야겠어. 알겠어. 어떻게 하든 해내야죠. 그간 사업 정령을 간단히 적어서 그리고 새로 받아들일 청년들에 대한 명단이. 예. 명을 하나 고릅시다. 네. 주인님, 십자가 예수를 하라. 예수를 찾으시는 손님은 보기 드물었는데 참 독실하신 신도이시군요. 예, 같은 액트를 하나 더 주십시오. 잠깐만. 이 벌새의 구축필을 하던 김여기를 붙잡으면 할빈의 숨은 조직망뿐 아니라 그들 용수의 행처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행처요. 예. 이 건물 같은데 아래층은 미술품 상점이고 우층은 숙소 겸 사무실입니다. 계속 감시하라. 예. 조선아, 자유의 노래 부르자. 2천만 이동국 샛별을 보내. 반대 청년 동맹원들은 이 노래를 자기 혼자만 부를 것이 아니라 군중 속에 널리 보급해야 하오. 예. 네. 야, 이거 멋있는데. 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모도 마음도 아름다운 운주라는 여성을 내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었는가 하고 생각해봤어. 이걸 보.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 이억만리 오두막에서 1930년 6월 20일. 너는 김효, 나는 송주. 아니, 나는 송주. 너는 김효, 나는 송주. 얼마나 많은 것을 얘기해주는 글이에요. 정말 그분은 그렇소. 무심히 읽을 수 없는 글이요. 나는 거기서 위대한 인간에 대한 불멸의 노래를 듣고 있어. 무한한 동지가 우러나오는 필적이요. 정말 우리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의 혈통으로 뭉쳐졌어. 그래서 고락을 나누고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들이 되었어. 참말 그래요. 운주동무,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서 피어났어. 이젠 진정으로 영원히 너는 운주, 나는 김혁이라고 부르며 삽시다. 진정으로 영원히. 벌써 우리 다진 맹세를 잊지 맙시다. 네. 참, 조선의 벼락볼 다 찍었어요? 아직 채 찍지 못했어. 그럼 제가 마저 해요. 다른 일 보세요. 같이 하기요. 야, 정말 위험신해요. 뭐요? 어서 피어. 이젠 늦었어요. 운주, 붙잡히면 안 돼요. 놈들은 지금 한별동지 행철 알아내려고 발악하고 있어. 탄환 한 개는 꼭 남겨둬요. 네. 운주, 빨리 천정을 피워. 어서. 아니에요. 누나, 빨리 빨리. 야야, 야야. 운주. 운주, 운주, 운주. 운주, 죽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운주.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피하세요.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고 승리하는 날 다시 고향에도 돌아가고. 가고 말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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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주. 우리의 사랑을 찾아주고 우리 앞길 열어준 한별동지도 모르게 여기서 가면 난 어떻게 알아? 운주,
김수. 김혁 선생, 우리는 점잖게 이야기를 나누자는 겁니다. 당신의 를 만나게 해주면 일본 제국은 그분과 조선의 자치제 문제를 토의해보자는 겁니다. 여보,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은 아이들의 꿈이지만 하늘의 해를 잡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망상이요. 내 말의 뜻을 알겠소? 모를 거요. 김혁 선생, 나는 총용사를 대신해서 일본 제국 외무 대신과 청무 대신의 지령을 받고 조선 총독과도 협의가 있어 하는 말이오. 알았다. 그런데 일제는 이 김혁이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조선의 별들이다. 태양의 위성들이 불변 궤도를 돌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네, 그 별의 호사라고 할까? 사람들이 하고 싶던 말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가만, 쏘지 마라. 더는 갈 데가 없다. 결의여, 삼천리 조국 강산에 동이 터온다. 조선의 태양, 희망의 별. 아, 김일성, 김일성. 김혁 동무는 자기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어 소리 높이 조선의 별을 노래 부르며 우리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김혁 동무는 어디 가고 이 수천만 왔소? 김혁이
혁명을 하려고 서울, 동경, 상해 수천 수만리 길을 찾아와서 같이 손잡고 싸워보자던 동무가 이렇게 가버리다. 김혁이 김혁 동무와 서른지 동무는 비록 몸은 죽었어도 우리의 심장 속에 살아있는 그들의 고귀한 넋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지들, 트드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난 우리 혁명 대원은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강대해질 것이오. 우리는 반드시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자유와 해방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려고 위민 혼신의 요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혁명 용도의 나날 속에는 주체 100일 2012년 7월 2일의 하루도 있습니다. 이날 평양 양말 공장을 찾으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공장에 오려 있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잊지 말고 높은 생산 성과를 이룩해서 질 좋은 양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청비수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찾아오셨을 때 제일 먼저 들리신 것이 윤혁석의 시입니다. 경례하는 청비수 동지께서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는 영상 사진문헌 앞에서 오랫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하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우리 공장에 오셨던 영광의 그날을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평양 양말 공장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관심은 특별하시었다고 하시면서 평양 양말 공장의 생산 능력이 확장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제일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노동계급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날 여자 양말 직장과 새로 꾸려진 남자 양말 직장을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술 장비들과 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시고 개별 포장과 묶음식 포장도 잘할 때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남자 양말 직장에도 들리셨습니다. 기대 앞에 이르시어 제품 통해서 양말을 한 켤레 꺼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질이 이만하면 괜찮다고 양말이 흘러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하시면서 양말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해 주셨습니다. 그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양말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품이라고 하시면서 제품의 질을 높이며 인민들의 기호와 심리, 미감에 맞으면서도 세계적 추세에 맞게 양말의 색깔과 문양, 상표도안을 따라 세울 때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능력이 높아진 데 맞게 더 많은 양말을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당정책 집행에 대한 올바른 입장과 자세라고 하시면서 지금의 생산 능력에 만족해 하지 말고 현대적이며 능력이 큰 양말 공장이 꾸려진 데 맞게 공장의 생산을 활성화해서 생산량을 끊임없이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공장을 찾으신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광범위 벌려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선진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정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에 일꾼들부터가 기술혁신 운동에 앞장서고 정업원들 누구나 기술혁신 창의고안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이 과정에 제품의 질 보장과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기술혁신안들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이날의 현지 지도 자옥은 개점을 앞둔 평양 아동백화점에도 새겨졌습니다. 새로 개건된 백화점의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여러 곳을 세심히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상품의 가짓수와 질, 봉사계획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 아동백화점을 찾으신 그날 유기 놀이터를 보아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아주 잘 꾸렸다고, 어린이들이 아동백화점에 와서 각종 특색 있는 놀이기재들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다니려 하지 않고 여기서 놀려고 할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화점의 한 일꾼이 정업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에 와서 놀게 했는데 그들이 저만큼 자기 취미에 맞는 놀이기재들을 가지고 정말 잘 놀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어린이들이 놀이터에 재미를 붙이면 어디에 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평양 아동백화점에 놀이터를 꾸려놓으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평양 아동백화점에 오게 되면 놀이터부터 먼저 찾을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학용품매대를 돌아보시면서 학용품의 질 문제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습니다. 먼저 정의의 원지필도 써보시면서 학용품의 질을 가늠해 보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백화점이 어린이들과 인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서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는 인민의 상업봉사 기지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더 잘 복무해 나가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도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의 복무자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봉사활동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수많은 경공업 공장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인민 소비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품 질 제고, 질 경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식들의 가방을 만드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 깊이 새긴 평양 가방 공장에서는 학생 가방 생산에서 품질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 공정 단계에서 불합격품이 나오게 되면 완성 단계에서 다시 재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 자재, 설비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제일 중시하고 있는 문제가 생산 공정 단계에서의 질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작업반장 동지들이 공정검사를 겸하고 있는데 매 공정 작업반장들이 직접 검사를 진행해서 기술적 요구와 품질 규격에 맞는가를 확인하고 합격된 제품만을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체계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개수가 아니라 합격된 제품이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생산청화도 직접 현장에서 짓고 있습니다.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해오고 있는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서는 질 제고와 원가 조화를 함께 중시하면서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의 중요 생산 지표인 릴라멘 수직으로도 원단의 소비 기준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새롭게 완성했습니다. 국가 규격에 철저히 부합되는 원자재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 기대공들의 기술 규정 편저법에 철저히 종통해가지고 제품의 실수율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에서 생산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수봉화 피복공장에서는 인민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피복 제품의 다정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데 중점을 두고 질 제고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직업상, 그다음에 사람들의 연령, 그다음에 취미, 여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다양한 새 제품 도안을 내놓게 하고 도안 심의를 걸쳐가지고 견본 제품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공의 질적 문제입니다. 우선 하나도 놓침이 없이 기술 준비를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매 공정 간 책임성을 높여가지고 생산을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 단위의 경험은 인민 소비품의 질이자 당에 대한 충실성이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이라는 자각을 안고 경공업부문 안의 모든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분발에 나설 때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수와 라손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고 소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흐렸다가 개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었습니다. 소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 총진과 리온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고 백두산에선 아침 한때 초당 18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2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평안북도, 황해남도 서부 지역에서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량강도와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다가 점차 개이고 신의주를 비롯한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는 지형의 영향으로 해서 흐렸다가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내일 신평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 지방으로서 3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고온 현상이 예견된 지역들에선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낀 후 주룩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온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까지 흐렸다가 오전부터 정착해 오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 한때 안개가 낀 후 주룩해 오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아침 한때 안개가 낀 후 주룩해 오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룩해 오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룩해 오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룩해 오고 황해남도 해상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황해남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임거리가 짧겠으므로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 부문에선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5분 조선기록영화 조국 광복을 위하여 4. 10시 7분 특집 15분과 16시간 10시 41분 서계 편집물 행복의 요람 10시 49분 혁명이라 거듭 걸어오신 종 힘이 드시지요? 예, 좀 힘이 듭니다. 11시 32분부터 조선예술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 18부와 19부를 보시겠습니다. 동무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본다는 건 정말 괴롭군요. 13시 54분 특집 위대한 연대의 메아리 가요 전쟁의 3년가 14시 19분 특집 강손의 지름은 일가 14시 54분 서계 편집물 인재논사 15시 2분 음악 수필 꺼질 줄 모르는 불빛 15시 28분 로카시랑 2022년 2023년 유럽 축구 선수권 보유자 연맹전쟁에서 준결승 1차 경기입니다. 열일곱 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열일곱 시 12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지. 이야, 깡통이가 신통한 생각을 했는데. 열일곱 시 24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엔 아동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새로 사귄 덕무 17시 48분 특집 함께 해보자요 첫 번째 분입니다. 17시 59분 련속 속의 편집물 위민 혼신의 자국 새겨진 곳에서 18시 5분 혁명이라 주사 바늘을 가지고 오신 사연 18시 25분 속의 편집물 주체 혁명의 첫 기술겠어 18시 54분 단상 혁명 열사릉에 오르며 18시 59분 속의 편집물 덕과 정으로 따뜻합니다. 19시 32분 특집 승리 전통교양의 대종당으로 꾸려주시오 첫 번째 분입니다. 2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19분부터 조선예술영화 조선의 별 3부를 보시겠습니다. 22시 10분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